남자농구 창원 LG와 삼성의 경기입니다. 동기부여는 삼성이 좀 더 있죠. 삼성은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의 씨앗이 남아있습니다. 이 경기를 반드시 승리한 뒤 얘기죠. 그리고 양팀 최근 5번의 맞대결에서 삼성이 3대2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2번의 맞대결에서도 모두 삼성이 승리했죠. 홈팀 창원 LG는 직전 경기에서 동부를 상대로 84대 79로 역전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오리온을 상대로 82대 75로 승리하면서 홈 2연전을 모두 승리로 기록하며 2연승을 흠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도 홈에서 치르게 되죠. 직전 동부전에서는 이관희와 서민수 활약이 빛났으며 네 선수들은 안정적인 공격력을 자랑하고 있고 연속 80득점 이상을 해주면서 공격 능구를 선보였습니다. 다만 캐디 라렌이 파울 트러블로 퇴장을 당하면서 캐디 라렌의 파울 트러블에 대한 우려가 매 경기마다 발생하고 있죠. 그리고 이번 경기가 리온 윌리엄스 체력이 많이 떨어진 시기에 펼쳐지는 경기라는 점이 다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는 서울 삼성은 김시래의 부재로 인해 리딩가드가 사라졌죠. 이전 전자랜드에게는 91대 90으로 승리를 했지만 서울 SK를 상대로는 73대 75로 패배를 기록하면서 김현수 부진으로 인한 김시래의 공백이 더욱 뼈아프게 느껴졌던 직전 경기였습니다. 임진영과 힉스 정도만이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있으며 화이트나 국내 자원들의 부진이 추격의 빌미를 제공하며 아쉽게 패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특히 리바운드 싸움에서 31대 47로 완패를 당하면서 4쿼터에 역전패를 당하는 매우 아쉬운 경기 내용이었죠. 따라서 삼성은 김시래 부상 이후 확실한 공격 루트를 개척하지 못하고 끌려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경기는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삼성의 동기부여가 강한 상태고 LG 윌리엄스 체력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평가와 함께 삼성의 승을 예상하는 시선이 많이 있지만 삼성이 최근 공격 전개가 매끄럽게 잘 되지 않는다는 점과 LG가 이관희와 서민수 등 토종 자원들의 공격력이 좋아 보인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무엇보다도 빠른 전개의 경기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 경기는 승패보다는 158.5점 기준점 오버가 좋아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의 흐름으로 보아 LG가 홈에서 3연승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며 마이너스 1.5 핸디까지도 LG가 가져올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서울 삼성은 화이트가 출장할 때 높이에 대한 약점도 최근 두드러지고 있죠. 따라서 최근 물오른 공격력의 LG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남자 배구 삼성화재와 한국전력 경기입니다. 삼성화재는 직전 홈에서 대한항공에게 3대 0으로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원정에서 KB손해보험에게 3대2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3연패에 빠져있죠. 직전 항공전에서는 마테우스 부진이 눈에 띄었으며 리시브 효율성에서 많이 뒤진 탓에 단조로운 공격 시도가 많아 경기가 풀리지 않았죠. 최근 그나마 상승의 분위기를 보여줬던 공격진이 항공전에서 침묵함으로써 전력 열세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들을 노출하며 패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마테우스 집중력 저하로 인한 범실과 신장호가 상대 목적타 서브 집중 공략 대상이 되면서 득점력이 떨어졌고 센터진 또한 상대와 높이에서 열세가 맞물려 기대 이하의 경기력을 펼쳐줬죠.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크게 좋아진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맞서는 한전은 박철우 부상 이탈에도 불구하고 OK금융그룹을 상대로 중요한 일전에서 3대2로 승리를 기록했죠. 역시 이전 경기에선 대한항공에 3대0으로 패했지만 최근 4경기에서 3승 1패의 흐름 속에 본배구 진출을 위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절박한 경기를 맞이했습니다. 역시 러셀과 신영석이 해결사 역할을 해주었으며 경기 후반부에 들어온 고졸 3년차 2m 2cm 왼손잡이 공격수 이태호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대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브와 범실 관리에서 아쉬운 면을 보여준 한국전력이었죠. 물론 브로킹 싸움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지만 범실 관리에서 아쉬움이 있는 만큼 이 경기에서는 범실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 박철우 복귀가 유력하죠. 따라서 이 점 또한 득점력 개선으로 이어져 한국전력의
큰 힘을 보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또 센타진도 상대 삼성화재보다는 높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요인에서 한국전력이 삼성화재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다는 생각입니다. 서브 1위 대 리시브 효율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팀 간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서브 1위를 기록 중인 한국전력이 삼성화재를 제치고 본 빼고 진출에 대해 한 발 다가서는 경기를 펼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경기 한국전력 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박철우 복귀 시점을 이번 경기로 잡을지 아니면 다음 30일 KB 손해보험과 일정에서 잡을지 아직 정확히 전해진 바는 없기 때문에 만약에 박철우 대신 다시금 2m 2cm 이태호가 투입된다면 조직력의 문제에서 한전에게 다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5번의 맞대결에서 4번의 풀세트 접전이 나온 만큼 핸디캡이나 언오바는 예상하기 다소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며 이번 경기는 원정팀 한전의 승리만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여자배구 흥국생명과 IBK 기업은행은 3차전이죠. 결승 진출을 위한 마지막 일전이 펼쳐집니다. 흥국생명은 역시 1차전처럼 김연경과 브루나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김미연의 리시브 효율이 1차전보다 떨어졌으며 김연경이 후위에 있을 때 랠리 중 마침표를 찍어줄 만한 선수가 없었다는 게 직전 경기 패배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역시 흥국생명이 벤치 자원의 빈약한 뎁스로 인해 불안한 면을 드리우고 있죠. 또 4세트에 김연경이 수비 도중 손목 통증을 호소하며 팀의 불안감을 조성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역시 김다솔 세터의 자신감 있는 플레이가 나왔지만 정확성이 좋지 않았던 점은 이번 경기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죠. 지금까지 여자배구는 1차전을 승리한 팀이 100% 결승에 진출했다고는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이변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2차전을 3대1로 제압한 기업은행이 1차전의 내용과는 다르게 2차전에서는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령했던 승리의 내용이었죠. 특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던 표승주가 각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좋은 활약을 해줬고 김주양과 김희진 역시 1차전보다는 훨씬 더 많은 공격 옵션을 가져가면서 상대 블로킹을 분산시키며 서브, 블로킹, 범실 모든 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승리했던 경기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역시 IBK 기업은행이 흥국생명보다는 기본 전력에서 우위에 있다는 것을 지난 2차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므로 그 결과가 3차전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김연경 손목 부상 이슈가 있어 흥국생명 공격력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죠. 중요한 일전에서 에이스 부상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따라서 이 경기는 IBK 기업은행의 승리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트별 경기력 기복이 워낙 심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 언오바 핸디캡은 예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생각이며 원정팀 IBK 일반승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 분석을 마치겠으며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분석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하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